지난 주말부터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는데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보충 속도보다 손실 속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탈영뿐만 아니고 전장 이탈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거의 모든 면을 과거 민주당 정권이 왜곡을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폭로가 되어버렸어요. 전쟁 근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차이 나는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차이 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전선이 많이 붕괴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지도를 보시겠지만 여기에 빨간색 원에 있는 쪽이 우크라이나의 주력이 수자를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데 저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그 외에서도 이제 외곽에서 다 방어를 하고 있는데 격전이 일어나는 데가 파란색 동그라미들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데고 러시아 깃발이 있는 데서 러시아가 최근에 점령을 한 데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도 여러 군데 있죠. 저기에서 제가 노란 화살표를 넣어놨는데 저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저게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가 된 주요 고속도로입니다. 그 주요 고속도로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쿠르스크로 들어오는 저 도로가 밑에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서는 보면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중간에 온 도로가 있죠. 이것은 뭔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파란색 지역에서 서로 간에 보급이 깨지면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해야 될 그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면 어디에는 이런 탄이 필요하고 어디에는 저런 탄이 필요하고 어디에는 어떤 물자가 남고 어디에는 모자라고 하면 서로 교통해가면서 그걸 하는데 그걸 차단하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자가 한 군데 이렇게 많은 데는 계속 많고 모자란 것은 계속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데서는 작전 효율이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하면 우선 물자가 공급이 안 되는 것뿐 아니고 그나마 어떤 경우는 전방에 막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진 BL이라 그럽니다. 기본 휴대량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는데 위에서 가고 있는 서쪽 방향에서 오고 있는 것은 이미 사실상 차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남서 방향에서 들어오고 있는 저 고속도로는 현재 러시아군이 사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격 통제라는 것은 뭔가 그 길로 어떤 보급 차량이 지나가면은 화력을 투사해가지고 거기를 하나하나 잠재울 수 있습니다. 드론이 될 수도 있고 포격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드론을 쓰겠죠. 그러면 드론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투사할 수 있는 대드론 전력을 다 잠재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문제는 뭔가 일일이 다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물리적 통제를 하면 저기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가가지고 실제로 군대가 들어가서 도로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들어오면 검문 검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통과를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는 쉬운 겁니다. 날씨가 관계없이 항상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통제까지는 못 갔고 물리적 통제는 저기 한 5km 남았다 하기도 하고 뭐 여튼 부분 다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갑자기 이제 보급이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25,000에서 3만 명이 봉쇄된 상태다. 뭐 2만 명이 봉쇄된 상태다. 이런 리포트들이 막 오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저 안에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난번 제가 출연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가장 큰 변화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빠르면 3월, 늦으면 한 4월 달에 거의 저기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조금 급하게 돌아가 있습니다. 시기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바스 전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북 쪽에서부터 서남 쪽으로 니은자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북쪽입니다. 북쪽은 지금 파란색과 하얀색이 겹쳐져 있는 지역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러시아가 저 영토를 합병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인만 못 받았을 뿐이지 러시아는 저게 러시아 영토라 주장하는 것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지 꽤 오래됐는데요. 거기가 조금 더 작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큰 지도로 보여주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 원 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게 오스킬강이라고
드니프로 강에 지류가 있는데 그 오스길 강에서 도하를 해가지고 뭐 수색 부대나 이런 데가 도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 부교나 이런 걸 해서 장비를 옮겨야 되죠. 근데 장비를 옮기는 데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제대로 못 옮기고 그래서 그 안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공방전을 하는데 약간 일진일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러시아가 진격했다가 그 다음날 뺏겼다가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약간 우세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아마 3주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쿠피안스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크게 변화는 없는데 약간 쿠피안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우크라이나에 탈환하고 이렇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이런가 하니까 크게 보면 다 도시 지역 작전이거든요. 농토가 쭉 가다가 중간에 이제 도시가 하나 나타나고 뭐 도시라 할 수도 있고 시골이라 할 수도 있고 촌락 같은 게 하나 나타나면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지형지물이 있고 숨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만나면은 이제 공격하는 쪽이 이제 들어가서 속도를 늦추고 사람을 찾아내고 뭐 부수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가 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는데 이쪽으로 간 동안 약해지면 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도시 지역 작전이 일어나고 있다. 좀 굉장히 성기지만 도시 지역 작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땅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확 드러내기 전까지는 적의 요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일종의 계속 매복이나 이런 걸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쪽에는 거의 폐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거의 뭐 가루가 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소모전을 하고 있죠. 어쨌든 뭐 지금 저기 이제 카르코프 지역인데 그쪽에는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밑으로 와서 돈바스 지역은 차서브야가 중심이라 볼 수 있는데 거의 교착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교착 상태인데 조금씩 이제 러시아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거의 진척을 크게 못하고 있다. 특히 어떤 도시가 공급도시나 이런 걸 만나면은 굉장히 작전하기 힘드니까 그런 상태로 되고 있고요. 처음부터 포크롭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포크롭스크에 대해서는 지금 러시아가 포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것에 이제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 포위 작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 포크롭스크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 남쪽에서는 지도를 비교해 보시면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이 지난번 출연해서 말씀드린 영상이고 오른쪽은 어제 영상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약간 러시아가 좀 중간에 있는 저기가 지금 쿠라코바의 지역이고 안드리프카를 가고 있는 지역. 안드리프카 쪽은 거의 점령을 했고 그 밑에 이제 콘스탄티노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아직까지 일진일퇴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기는 전세가 러시아군이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거의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그 라인을 왼쪽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은 라인이 지금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도네츠크하고 지금 드니프로하고의 주 경계거든요. 주 경계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국경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저 땅이 러시아 땅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 헌법에 따라 법에 따라서 이걸 이제 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우크라이나 인정 안 해주고 있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까지가 수킬로 남은 데도 있어요. 굉장히 가깝게 와 있습니다. 저기를 이제 지금 사수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확 뚫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시면 도로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방어선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격 속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걸 사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수를 한다는 것은 사수에 실패하면은 많이 뚫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지만 서서히 지금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파로자나 헤르손 지역에는 교전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 드니프로 강이라는 큰 강 때문에 그 경계가 있어가지고 이미 과거에 전쟁이 끝났고 22년 9월에 수로비키 라인을 강북에 있던 러시아군을 이렇게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해가지고 강남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저기에는 그때부터 잘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강으로 건너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포크롭스 지역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면 거꾸로 가가지고 저걸 공격할 걸로 예상되고 드니프로라는 지도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드니프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가 고속도로가 이렇게 엉키는 데니까 저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제3도시입니다.
도시입니다. 공업도시고 하니까 저기를 먹으면은 이제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뭐 저기를 먹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큰 도시니까. 그래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군의 인원 손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가 약간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인원 손실 추세가 좀 감소해왔다. 그래서 그 말씀드릴 때 이게 이상 난동 현상이 좀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원인으로 제가 가설을 들었던 게 우크라이나군이 실편성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더 적게 희생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감소 추세가 일정하게 보이다가 최근에 2, 3주 사이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다시 저기 저 표시에는 빨간색 선으로 만든 밴드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현재로 인원 부족은 벌어지고 벤스 부통령이 거론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두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0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한 11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황을 요약드리면은 장비 손실은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 비해서 추세상으로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드노르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은 그래프니까 보여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원 손실은 3주 전에 비해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보충 속도보다 손실 속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선에서 병력 부족으로 러시아군이 쉽게 진지를 점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뭐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전선 이동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느리게 전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난동으로 기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북쪽의 추운 곳이 크루스크 지역은 북쪽이거든요. 거기서는 전선이 활발합니다. 근데 쿠피안스크, 카르코프에서는 좀 활발한데 그 밑에 남쪽으로 가면 활발하지 않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쿠라코우의 안드리프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크루스크는 활발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체로 좀 느린 상태고 북쪽은 조금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젤렌스키에 대한 평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4%밖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약간 희화화되죠. 근데 키예프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소시올로지 그 키스라는 기관인데 이게 여론조사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이런 데입니다. 사실 이 기관이 USAID가 자금 지원한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뭐 이게 다 프로파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기에서는 2월달 지지도가 57%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계속 이제 트럼프 반박을 하고 있는데 신뢰하기가 어렵고요. 이미 제5열 핍스 칼럼이라고 빨치산 활동을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자기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 때 끌려간 사람들이 계속 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밖에서는 뭐 뉴욕 이런 데서는 우크라이나 깃발 메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전쟁 끝까지 해라 그러고 있죠. 우크라이나 내부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나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밖에서는 전쟁해라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내부 민심도 비슷한데요. 우크라이나 군의 상황은 뭐 탈영뿐만 아니고 전장 이탈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영까지는 아닌데 자기 방어해야 될 위치를 지키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요새화가 돼 있는 참호 같은 걸 쉽게 탈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새화가 돼 있고 잘 돼 있다는 뜻은 뭔가 요새를 상당히 잘 튼튼하게 갖춰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파놔가지고 요새 폭격을 맡아도 그 안에가 안전하게 이렇게 지하화되고 이런 데를 많이 해놓는 데다가 그 안에 보급도 많이 적재해 놓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데 가보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정도 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 네오나치는 계속 싸우겠다 그럽니다. 협상해봐야 얻을 게 없으니까 막 싸우겠다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후방에서 지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아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건 직접 싸우는 것은 자기 죽음의 가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싸우느냐는 것이고 바깥에 멀리 있는 사람은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 민심은 사실 조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휴전을 별로 희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러시아가 휴전을 원하는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전한다고 러시아가 하겠느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조건은 우크라이나에게는 항복에 해당된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드니프로 이북에 이제 헤르손, 자포로지아 그것도 러시아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항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휴전 협정한 다음에 러시아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인원 손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원 손실을 언론에서 발표하는 것은 막 80만, 90만 발표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오랫동안 3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이거는 전황하고 안 맞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저는 BBC에서 하는 그 자료를 쓰고 있는데요. 여튼 그렇고요. 그렇고 국민들에 대해서 정전 협상을 희망하는 비율을 작년 11월 25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고 휴전 이야기를 막 꺼내고 이럴 때 우크라이나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11월 25일 날 조사하니까 52%가 가능한 협상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2월 달에 다시 또 문맥을 바꿔가지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협상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빠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참가 없는 평화협정은 반대한다는 게 91%가 나왔습니다. 국민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 여러 가지 내부 민심을 보면은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력을 잡고 추진하는 쪽에서는 안 그러고 있고 국민들은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외면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내러티브 전을 더 이상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내러티브가 거의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 전쟁의 거의 모든 면을 과거 민주당 정권이 왜곡을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폭로가 되어 버렸어요. 결정적인 것은 이제 USAID하고 NED를 해체를 지금 수순을 밟고 있고 그게 자금 지원 관계가 확인돼 가지고 서방 언론에 그 전황 보고나 이런 걸 위해서 막 돈을 엄청나게 쓴 게 발각이 됐죠. 그래서 전 세계 서방 언론에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프로파간다 했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이 논조를 바꾼 건 아닌데요. 서방 언론을 사람들이 안 보고 대체 언론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실이 많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방 언론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뭐 서방 언론을 그대로 나르는 경우도 많네. 그걸 믿고 있는 것은 약간 지금 시대 대세하고 안 맞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거짓말한 걸 알기 때문에 안 봐요. 안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째 보면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지를 하면서 USAID를 즉 해체 수준으로 가져갔죠. 저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우크라이나가 순전히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고요. 그 이제 기존 언론도 스탠스를 바꿀 겁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돈 주지 않고 하니까 저 사람들 이야기 들어야 될 게 없으니까 지금 출구절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다시 돌아오느냐 이런 쪽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정도고요. 전장의 현실은 전쟁 지속이 거의 무의미합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대안이 없는 식으로 플랜 A를 가지고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전쟁에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고요.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이걸 종결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쨌든 미국의 향후 발전의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부딪혔던 것도 형식상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주고 갔는데 우리를 버리지 말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논조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동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 우크라이나가 사실 보면 크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꼴로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거의 얼마 못 버팁니다. 거의 이제 전쟁에서 중요한 건 인원, 장비, 물자인데 인원은 거의 모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장비, 물자는 지금까지 한 것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쓸 거 오늘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몇 달치씩 주니까 있긴 있지만은 탄약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아마 군 생활하신 분들은 특히 포병 같은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보급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약을 내가 소모할 수 있는 양이 이제 소요 보급률이라는 게 있고 통제 보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요 보급률은 전쟁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겁니다. 하루에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내가 맡은 지역에서 한 500발을 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500발이 소요 보급률, 통제 보급률은 그런 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탄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사령관이 통제 보급률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필요한 걸 아껴 써요. 꼭 필요한 때만 쓰는 거죠. 나머지 피해는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작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만약에 소요 보급률대로 만약에 작전을 해왔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통제 보급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500발 쏴서는 지금 100발, 50발 이렇게밖에 쏠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전장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화력전을 못하면은 그 앞에 일선에 싸우는 그 보병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일선에서 서로 간에는 큰 경계에서 우리가 줄친 것도 아니니까 가서 보고 위력 정찰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저기 어디가 있는지 보고 혹시 저기 숨어 있는 데가 있으면 가서 제압도 하고 보통은 보병하기로 제압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화력이 별로 없죠. 그 대신에 정확하게 어디가 있는지를 알죠. 그리고 가서 바로 그 좌표를 찍어주고 나옵니다. 그럼 포병을 때리죠. 포병을 때리면은 거기에 있는 진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10명이 있어도 지금 한 7, 8명은 어떤 식으로든 도망가든지 피해를 입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나머지를 한 10명이 가서 2명을 상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 실제로 일선에 싸우는 사람은 비슷해요. 근데 이 화력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화력이 때려주면은 내가 싸우는 사람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가든지 어쨌든 죽든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먹고 들어가는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치면은 탄약이 없으면 큰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군에 2명이 적에 10명하고 싸우는 상황이 모든 전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계속 겹쳐 일어나면은 이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해주겠지만은 미국하고 같이 해줬다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을 두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고, 그리고 풀로 지원했을 때도 나토가 공급할 수 있는 것보다 미국이 러시아가 공급하는 것이 4배가 많았거든요. 나토 전 국가가 32개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러시아에 3개월마다 생산한다고, 그게 서방의 평가였습니다. 그것보다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주 전에 이어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간에 이제 변화된 상황도 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3주간의 전선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그 3, 4월 중에 크루스크 지역에 큰 폭의 변화가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의 파행으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었는데 어째 보면 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입장이 지금 갈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단합해서 싸웠다 치면 지금은 미국이 거의 빠져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래 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정황을 주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그 땅의 현실은 러시아가 협상에 크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은 러시아가 유리한 것은 앞으로 당분간 맞을 거고요. 군사력 균형이 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전 협정 자체가 서방에 쉽지는 않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미래 간의 협상은 굉장히 진전될 거예요. 서로 간의 아젠다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태도가 불변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그런 정도로 아시고요. 유럽이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을 계속 할 거로 예상되지만 전쟁에 미칠 영향은 아마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되고요. 유럽도 이제 플랜 B를 만들어야 됩니다. 플랜 B를 만들어야 협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태세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지금까지 유럽이 그냥 계속 전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오정보가 지배해가지고 전황의 변화나 내러티브 붕괴가 있었는데 이 사실이 지금 상당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전파가 인식이 개선돼서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힘인데요. 뭐 어쨌든 처음에는 이게 약간 음모론이나 뭐 이런 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상황을 좀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나는 대로 거기 보시면은 글은 좀 길게 써서 여러분들이 좀 읽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석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복잡성은 가미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정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